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지금의 몸은 오랜 시간을 달려온 오래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엔진의 상태는 이미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특히 70세를 넘기신 분들이라면 운동에 대한 생각을 근본부터 다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움직이는 순간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심장, 혈관, 뼈, 근육의 성질 자체가 바뀝니다. 심장은 점점 딱딱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으며 뼈는 약해지고 쉽게 손상되는 구조로 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은 분명히 늙어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젊다는 것입니다. 아직 괜찮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내 몸의 상태를 무시한 채 계속 엑셀을 밟게 됩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에 가하는 위험한 무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반드시 바뀌어야 할 운동의 원칙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기준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동그라미를 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무료예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차 전문의 김창훈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6가지 운동 방식은 70세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 순간부터 반드시 중단하셔야 할 행동들입니다. 조금만 줄이자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예 계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이것은 생활비를 절약하자는 조언이 아닙니다. 현재의 몸 상태를 사고 없이 지켜내기 위한 생존 원칙입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 중환자실에 계셨던 전남 순천에 거주하시는 80세 김도현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새벽마다 했던 조깅이 오히려 제 몸을 망가뜨렸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르신. 그 운동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첫 번째 운동은 바로 조깅입니다. 그것도 숨이 가슴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무리해서 달리는 조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가빠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젊은 시절의 몸으로 익힌 오래된 상식입니다. 그러나 70대 이후의 몸에는 이 상식이 그대로 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심장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심장은 고무공처럼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피가 들어오면 충분히 늘어났다가 다시 힘있게 수축하며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쉼없이 움직여 온 심장은 이제 두꺼운 가죽 주머니처럼 단단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심장 경직도가 증가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심장에 갑자기 강한 운동을 시키면 심박수는 급격히 올라가지만 정작 심장은 피를 충분히 받아들이지도 필요한 만큼 밀어내지도 못합니다. 그 결과 심장 근육 자체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심장이 스스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채 질식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무 경고도 느끼지 못한 채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억소리 한번 내지른 뒤 쓰러집니다.
외견상 멀쩡해 보이던 분들이 아무 예고 없이 쓰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 강도를 판단해야 할까요? 기준은 매우 단순합니다. 운동 중에도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인과 함께 걸으며 전날 보았던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데 숨이 전혀 가쁘지 않다면 그 운동은 약이 됩니다. 그러나 몇 마디만 해도 숨이 가빠지고 말을 잇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 순간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심장을 억지로 쥐어짜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는 두 번째는 등산 중에서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를 때는 숨이 차고 힘이 드니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해지지만 정상에 도착한 뒤 내려올 때는 기분이 풀리고 몸도 가벼워져 자연스럽게 보폭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무릎 관절은 가장 큰 손상을 받고 있습니다. 하산 시 무릎에 전달되는 압력은 체중의 3배에서 많게는 4배에 이릅니다.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내려오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무릎이 200kg가 넘는 하중을 감당하는 셈입니다. 이는 마모된 타이어 위에 덤프트럭 화물을 얹어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낙상입니다. 70대 이후에 넘어져 고관절, 즉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골절이 아닙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 상황을 생명의 경고장이라고 부를 만큼 치명적입니다. 실제 임상 통계를 보면 고관절 골절 후 적절한 수술과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년 이내 사망률이 70%를 넘습니다. 문제는 뼈가 부러진 것 자체보다 그 이후입니다. 장기간 누워 지내는 동안 근육이 급격히 소실되고 폐렴과 욕창, 각종 합병증이 겹치면서 몸 전체 기능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 찍고 내려왔다는 성취감 때문에 자신의 무릎과 생명을 교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산에 가셔야 한다면 차로 입구까지 이동하신 뒤 경사가 거의 없는 둘레길만 걸으십시오. 그리고 산길을 오르내리게 된다면 반드시 등산 스틱 2개를 사용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팔과 상체로 분산시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피하셔야 할 행동은 많은 분들께서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는 찬물 샤워와 차가운 물에서의 수영입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한겨울 계곡물에 들어가거나 얼음물에 몸을 담그는 장면을 건강 비법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70대 이후의 몸의 그 행동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노화된 신체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특히 따뜻한 환경에 있다가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거나 무더운 여름에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 차가운 물에 뛰어드는 순간 몸에서는 콜드 쇼크 반응이 발생합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즉시 온몸의 혈관이 전기 자극을 받은 것처럼 순식간에 강하게 수축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그 안을 흐르는 혈액의 압력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이 멈추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목욕탕 냉탕에서 의식을 잃은 채 실려오는 어르신들을 지금도 수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물속 운동 자체는 매우 훌륭합니다. 관절에 부담이 적고 근육과 심폐 기능을 동시에 자극하는 좋은 운동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수여야 합니다. 동네 수영장에 있는 체온 조절탕이나 온수풀에서 천천히 물속 보행을 하시는 것, 그것이 지금의 몸을 살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무리한 조깅, 하산길, 찬물 수영,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심장과 뼈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운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 건강해 보이고 실제로 몸이 좋아지는 느낌까지 들기 때문에 스스로 멈추지 못한다는 점에서 앞에 세 가지보다 훨씬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 자전거를 자주 타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내용을 모르시면 정말 큰 위험에 놓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행동은 숨을 멈춘 채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입니다. 최근 근육이 곧 건강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헬스장을 찾으시는 어르신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신 것 자체는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힘을 쓰는 방식입니다. 무거운 기구나 덤벨을 들어 올릴 때 대부분의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춥니다. 이 호흡 패턴을 의학적으로는 발살바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숨을 참으면 복부 압력이 올라가 일시적으로 힘은 더 잘 써지지만 그 대가로 혈압은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습니다. 평소 혈압이 120 정도인 분도 숨을 참고 중량을 드는 순간 혈압이 200, 250까지 급상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압력은 마치 낡은 파이프 안에 고압의 물을 한꺼번에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미 약해져 있는 뇌혈관에 이 압력이 가해지면 순간적으로 혈관이 터져 치명적인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근력 운동 중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으로 실려오는 환자들을 적지 않게 접합니다. 근육을 조금 더 키우려다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호흡입니다. 힘을 주어 들어 올릴 때 입으로 길게 숨을 내쉬십시오. 숨길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혈압의 위험한 급상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량에 대한 욕심은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무거운 무게 몇 번보다 가벼운 무게로 안전하게 반복하는 것이 현재의 몸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운동은 쉬지 않고 장시간 계속 타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체중이 무릎에 직접 실리지 않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적은 훌륭한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에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안장입니다. 딱딱하고 폭이 좁은 안장에 앉은 상태로 1시간, 2시간 계속 페달을 밟으면 몸의 중심부인 회음부, 즉 엉덩이 사이의 중요 부위가 지속적으로 눌립니다. 이 부위에는 하반신으로 내려가는 주요 신경과 혈관이 고속도로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장이 이 통로를 계속해서 압박하면 마치 호스를 발로 밟은 것처럼 다리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고 신경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남성분들께서는 전립선 기능이 약해지고
여성분들께서는 골반 통증이나 요실금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태가 더 진행되면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운동 효과로 착각하고 오히려 더 오래 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경이 만성적으로 손상되어 보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실 때는 30분마다 반드시 내려서 5분 이상 걸으십시오. 그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눌려있던 혈관과 신경을 회복시키는 생명 같은 회복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경계하셔야 할 행동은 골프 스윙에서의 과도한 허리 회전입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어르신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비거리에는 결코 목숨을 거시지 마십시오. 골프 스윙은 구조적으로 척추를 강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동작입니다. 젊은 시절의 척추는 수분을 머금은 수건처럼 비틀어도 어느 정도 탄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70대 이후의 척추는 바싹 마른 장작과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골다공증이 진행된 상태라면 속이 빈 깡통처럼 약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를 순간적으로 강하게 회전시키면 척추뼈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찌그러지듯 손상됩니다. 이를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손상이 처음에는 거의 통증 없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허리가 좀 뻐근하네 정도로 넘기고 파스를 붙인 뒤 다시 필드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반복되면 척추 구조가 무너지면서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척추가 내려앉으면 갈비뼈가 내부 장기를 압박하게 되고 그 결과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소화 기능까지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영양실조와 폐렴이 연달아 발생하며 척추 골절 환자의 5년 내 사망률이 70%에 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프를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스윙의 크기를 절반 이하로 줄이십시오. 허리를 돌리지 마시고 팔로만 가볍게 공을 보내는 방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아직도 괜찮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다 남은 인생을 병상 위에서 보내게 되는 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드린 6가지 무리한 조깅, 위험한 하산, 찬물 자극, 숨을 멈춘 근력 운동, 쉬지 않는 장시간 자전거, 그리고 과도한 골프 스윙. 이 6가지는 70대 이후의 몸에는 더 이상 운동이 아니라 부상을 부르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하란 말이냐? 이제 숨만 쉬고 살라는 이야기냐 하고 말입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화를 내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충북 제천에 거주하시는 81세 이정훈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 역시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서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 어르신은 제가 설계해 드린 이 방식대로 생활하시며 오히려 예전보다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병원비 한번 들이지 않고 집과 공원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70대 이후 맞춤 생존 운동 루틴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 얼마나 해야 하는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다음 파트에서 하나씩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로서 더 정확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해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훈 어르신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후 지팡이를 내려놓으시고 저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엔진을 다시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하루 4단계 생존 루틴 1단계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 7시 걷기 준비 단계입니다. 잠에서 깼다고 해서 곧바로 몸을 일으키지는 마십시오. 밤새 휴식하던 심장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어지럼증과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침대 위에서 약 5분간 몸을 깨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팔과 다리를 천천히 늘려주며 무릎을 세운 채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 주십시오. 이는 자동차가 출발 전 예열을 하듯 몸의 순환을 안전하게 시작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짧은 준비가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오전 10시 안전주행 단계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몸이 충분히 풀린 뒤 가볍게 걷기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이때 언덕이나 산길은 피하고 되도록 평평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단한 아스팔트보다 흙길이나 탄성 매트가 깔린 공원이 관절과 심장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속도는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통화 중에도 말이 끊기지 않고 라디오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흥얼거릴 수 있는 정도, 그 리듬으로 정확히 3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오후 3시 엔진 정비 단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집 안에서 근육을 깨워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만으로는 팔과 몸통의 근육, 즉 상체와 코어를 충분히 자극할 수 없습니다. 비싼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탄력 밴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밴드를 양손으로 당기거나 발에 걸어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힘을 줄 때는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 혈압 부담 없이 안전하게 근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녁 7시 회복 강화 단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네 수영장의 온수풀에서 천천히 물속 보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종일 몸무게를 견뎌온 무릎과 허리는 물의 부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담을 덜어내며 회복됩니다. 또한 물의 저항 덕분에 가볍게 걷기만 해도 지상 운동보다 근육 사용량과 순환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이 방식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 통증 없이 심장에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었던 검증된 루틴입니다. 지금부터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3가지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이해하셔야 앞에서 말씀드린 루틴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걷다 보면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픈데 이것도 운동 효과입니까? 통증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통증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통증입니다. 걷다가 다리가 아픈데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잠시 쪼그려 앉으면 통증이 사라진다면 이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일명 쇼핑카트 증후군이라 부르는 상태입니다. 불편하긴 해도 즉각적인 생명 위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멈춰서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다리가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는 말초동맥 질환 신호입니다. 다리 혈관이 막혔다는 뜻이며 이는 곧 심장과 뇌혈관 문제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운동이 아니라 즉시 심장혈관 진료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팔과 다리는 가는데 배만 유난히 나왔습니다. 괜찮을까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근감소성 비만이라 부르며 일반 비만보다 사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를 내장 지방이 채우면 몸속에 만성 염증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식사량을 줄이지 말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십시오.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큼이 고기, 생선, 두부, 달걀을 드시고 앞서 말씀드린 밴드 운동으로 근육을 다시 채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싼 운동화나 스마트워치가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으로 대학병원에서 심폐운동부하 검사, 즉 CPT 검사를 한번 받으시는 것이 1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내 심장이 어느 강도에서 힘들어지는지,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숫자로 정확히 확인하고 운동하는 것이 고가의 장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 몸이 더 이상 젊은 시절과 같은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몸에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6가지 위험한 운동 습관과 반대로 몸을 되살리는 4단계 생존 루틴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많은 건강 상식들은 젊은 시절의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은 완전히 다른 기계로 바뀝니다. 엔진은 약해지고 부품은 마모되며 과거에 효과적이던 방식이 이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운동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지켜주는 운동이 진짜 건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목표는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병원 침대가 아니라 공원 벤치에서 쉬는 노년, 약 봉투가 아니라 손주 손을 잡고 걷는 노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작은 방향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무리한 운동으로 고생하시는 분, 관절 통증이나 어지럼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 아직 괜찮다며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그분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약이 아니라 생활로 몸을 살리는 방법, 병원보다 집에서 먼저 지켜야 할 원칙,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매일 보며 느끼는 진짜 노년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건강해지자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다음 영상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